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는 아시아 세션에서 외국인 선물 드라이버들이 시장을 갖고 놀았고, 유럽 세션에서는 파이자와 바이오엔텍이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터지면서 지수를 폭등시켰는데, 시장이 정말 묘하게도 어떻게 딱 그 시점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음모론 같은 거 안 좋아하지만 오늘 의미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없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자리일 뿐인데 뉴스가 터지면서 주요 지수들이 목표가를 다 돌파해버려서 아휴, 이번 장사 다 끝났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하네요. 참 대단합니다. 일단 아시아 세션부터 시작하죠. 우선 코스피 출발하기 전에 미국 지수 선물이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요. 나스닥이 긴 조정 끝에 이렇게 급등해서 주말을 주봉 고가로 마감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마감 때 숏 오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롱 오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것은 통계 차익 거래한 놈들이 아시아 세션에서 숏 커버링 만들기 아주 좋은 조건이라서 지난 주말 마감 시황을 제가 닥치고 롱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아시아 시가는 갭상승이란 겁니다. 그리고 갭상승이 별로 안 크면 닥치고 따라 붙어야죠. 물론 이런 패턴 잘 안 나옵니다. 1년에 몇 번 보지 않을 텐데요. 20년 가까이 시장을 본 이 영감탱이 말일전정 맞는 말이니까 머릿속에 꼭 메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는 아시아 세션 오전장에 커버링이 나와버립니다. 대신 그게 몇 시까지 나올지 모릅니다만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 내재 변동성에 따라서 일중 진폭이 대충 정해지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25포인트 언더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갭상승을 해서 아시아 세션 시작하기 전에 이미 1%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맥스로 갈 수 있는 것은 1.8에서 2.2%예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서 오전에 선물 갭상승이 3포인트 넘게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드라이브하자 콜옵션 폭발이 일어나 봅니다. 처음에 양매도가 조금 먹여주는 듯 했는데 이 타겟티드 스트레들 외에는 별반 돈이 되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그마저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버터플라이만이 버틸 수 있었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10시 반까지는 아주 신속하게 땡겼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장중에 플러스 0.6포인트까지 땡겼죠.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뭐 했냐면 현물 사는 건 뭐 계속 꾸준히 샀어요. 그런데 선물 막 땡기면서 콜옵션을 팔아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물 매수를 싹 걷어내면서 지수를 누를 때 다시 외곽에 콜옵션을 사서 해지를 걸었고요. 그렇게 외국인이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변동성 매도를 줬고요. 그리고 또 오후 2시부터는 변동성을 다시 키워서 참 시장이 좀 짜증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결론적으로 외국인은 그냥 오늘 계획된 양만큼의 현물 매수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파생시장에서는 선물을 위로 막 땡기고 다시 아래로 막 누르면서 좋은 가격에 약세콜 포지션 잡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딱히 방어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뭐 급락 같은 건 앞으로 없을 거다, 그런 분위기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급락하기에는 여전히 풋옵션이 너무너무 비싸죠. 콜옵션도 비싸지만 뭐 콜옵션이야 신고가 영역에 가까우니까 손절매성 환매수가 잘 나와서 안 죽는다고 하지만 풋옵션은 정말 비싼 겁니다. 예. 아유, 너무 오버했네요. 사실 아시아장에서 오늘 그냥 별 뉴스 없이 올라간 겁니다. 그냥 이 글로벌 매크로 자금들이 계속 집행되면서 속도 조절해가면서 롱 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유럽 세션이죠. 유럽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1.6% 이상 갭 상승이 나온 상태라서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제지표 발표도 딱히 의미 있는 게 없어서 적당히 눌림 한번 주면 오늘은 눌림에서 사서 한 플러스 2% 정도에서 마감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8시 45분에 지수 선물에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죠. 제 닥스 선물 매수 평균가가 11,850선이었던 거 기억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목표가가 13,150이었어요.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 13,150 가면 좀 조정이 나올 거라 봤거든요. 그리고 13,150은 이번 주 후반에 갈까 말까. 저는 이번 주 후반에 뭐 그 라가르트 총재와 이 파웰이 어떤 그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쯤에 한번 그 유로와 어떤 돈 푸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정이 서로 협의가 나오면서 그쯤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늦어도 뭐 다음 주?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 근거가 뭐였냐면 유럽이 더 이상 코로나를 악재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유럽에서 조금만 리스크 온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면 유럽 주식은 미국 주식과의 키맞추기성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리스크 온 신호는 유로엔 폭등 혹은 뭐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더욱 좁혀지는 것. 요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한 방에 다 나와버리네요. 아 물론 이젠 그 이탈리아 국제공은 하락을 했죠. 독일 국제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탈리아 국제 빠진 것도 아니에요. 예, 독일 국제 빠진 것도 빠진 건 맞는데 이거 빠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채가 오늘 메인으로 빠진 거지 유로 국채는 빠진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 모든 게 한 방에 일어나서 아 이게 참 네. 물론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무슨 놈이 러셀 선물이 장시작 전에 상한가를 가고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10%를 갔습니다. 유럽 주가 지수는 플러스 6%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요. 유로에는 거의 2% 상승을 했습니다. 아유 시장이 완전 미쳐 날뛰더군요. 설마 했는데 닥스 선물이 13,150 목표가에 도달돼서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하고 나서 역대급으로 많이 번 날 중에 하나로 기록되긴 할 텐데 야 이건 과하다 싶더라고요. 예. 참. 나중에 미국 세션 마감하면서 이런 상승이 상당량 꺾여서 마감됐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너무 빨리 올라버려서 다시 한번 시장을 구체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 세션에서 시장을 위로 당겨놓은 애들이 오늘 유럽 시장 그 초반에 그 난리브루스를 추게 만들어놓은 그런 동일한 알고리즘 트레이더라고 봐요.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없어도 이미 리스크온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가령 유로엔도 이미 강세로 가고 있었고요. 기름도 2% 정도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채권은 코로나 이슈 전에 이미 강세 신고가 행진이었어요. 다만 오늘 유럽 경제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인 리스크온을 보여주는 것은 이번 주 후반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는 그 전까지는 점진적인 강세를 보일 것이다. 요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숏은 아니란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유럽 세션에서 폭등이 나와서 숏으로 이익 취하신 분들 또 아시아 시장 후반에 고점에서 솔솔 밀리면서 뭐 숏으로 이익 실현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일중 거래자들이기 때문에 숏으로 이익 낸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숏을 쳐서 잘못 물리게 되잖아요. 바로 계좌 거들나요.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물려도 롱에 물려야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그냥 이익 실현하고 좀 쉬는 게 낫지 웬만해서는 저는 숏플레이를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유럽 이야기하면 이 백신 뉴스 나오면서 지수가 폭등하고 유로엔도 폭등을 시작했죠. 여기까지 맞췄는데 이 미국 10년 국채를 포함해서 모든 국채가 아래로 강력하게 부러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따져보면 유럽 국채 얼마 안 빠졌어요. 미국 10년 국채만 강하게 빠진 겁니다. 이탈리아 국채 보세요. 고점에서 그냥 하루짜리 작은 일봉으로 조정을 받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 10년 국채는 선거 이전이 언더슈팅 자리까지 아니 그걸 더 깨고 내려갔죠. 예.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이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나스닥 약세와 S&P 강세의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젠 이건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유럽은 미국 세션 시작 이후 상승 동력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막판에 제법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한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급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장은 이제 대충 키가 다 맞춰진 셈이 됩니다. 글로벌 자금이 어제로서 이 포모렐리 바이의 피크아웃을 했다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로컬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펼쳐지는 좀 어려운 장이 될까 싶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보겠습니다. 예, 미국 세션에서는 뭐 러셀 선물 상한가 가고 또 10% 찍은 거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러셀은 이 저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온 게 아니라 고점에서 선물이 상한가를 간 겁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잘 따져보면 이럴 때일수록 이 미국 지수들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8% 상승입니다. 그런데 러셀은 오늘로써 이제 플러스 돌린 거예요. 예. 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로써 대부분이 그런 위험 자산군들이 연초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뉴스가 나와서 오른 게 아니라 어차피 글로벌 자산들은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꾸준하게 오를 거였습니다. 근데 뉴스가 나오면서 너무 빨리 달려서 목표가에 가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시장은 좌우를 살피게 될 겁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미국 10년 국채예요. 이 나스닥이 밀린 게 어제 그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마이너스 17.37% 하락하고 아마존 5% 빠지고 넷플릭스 8% 빠지고 해서 이른바 언택트 주식이 빠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백신 나왔다고 해서 다들 바로 백신 맞을 수 있나요? 못 맞죠. 또 기업이 저 비용이 그 화상회의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화상회의 취소하고 앞으로는 대면회의로 하고 이럴까요?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SK증권 이호석 연구원이 이 초저금리 시대의 지속이 빅테크 주식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한다라는 논리로 올해 9월까지 그 증시 폭등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반대가 되겠죠. 이 모든 논리가 뒤집힐 겁니다. 백신 나오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다들 백신 맞고 돌아다니게 되고 또 소비 활동할까요? 아니죠. 경제 회복은 시간차가 있을 것인데 채권 가격이 먼저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연준은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 됐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채권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는다면 나스닥이 고밸류에이션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스닥만이 아닌데요. S&P도 사실상 이 플러스 4% 넘는 갭상승으로 현물 시장이 출발을 해서 사실상 그대로 음봉을 다 쳐맞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막판에 내려온 것은 일중 변동성이 과격함으로 인해서 손절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거 이제 뭔가 자꾸 끊겼는데 아무튼 다시 시작할게요. 예. 아이고 참 이거 어디까지 했더라. 아무튼 이 시장은 백신 이슈로 피크아웃을 해버려서 앞으로는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는 새벽 3시 이후로 변동성마저 22포인트 바닥을 찍고 25.850포인트까지 다 올라와 버렸죠. 기름도 텍사스가 41.33달러까지 올라왔지만 미국 본장 시작하고 계속 흘러내려서 다시 40불 이하로 내려갔고요. 골드는 무려 5% 하락을 했습니다. 참 과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합니다. 기존 트레이딩 뷰는 글로벌 시장의 머니 웨이브가 불어닥치면서 이 골고루 시장이 상승할 거라 봤는데 백신이란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루 만에 목표가들을 다 돌파했다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변동성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양매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키포인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인데요. 미국 국채의 추가 하락이 나올지 달러와의 약세가 반전될지 이 두 가지 축을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상승뷰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주입니다.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